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년 내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미국 경제는 낮은 실업률과 꾸준한 성장 등으로 이제는 연착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아직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경기 침체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침체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수계 입학 우대인 어포머티브 액션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나오자 인권 변호사 단체가 하버드 대학의 이 백인 특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리거시 기부금 입학 정책이 백인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것으로 교육부에 이 정책이 즉각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 위협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럴 기미가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참 계속되고 있었죠. 뭐 거의 1년 내내 우리가 이 경기 침체의 그 예측 어떻게 보면 공포 속에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미국 경제는 괜찮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또 이에 대응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1년 내내 지속되는 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잘 미국 경제가 지금 버텨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고물가, 강력한 긴축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러 번 예고됐고 또 경고돼 왔는데요. 하지만 낮은 실업률을 비롯해서 견실한 경제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실업률이 낮고 또 경제 성장 전망치도 수정됐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분석을 뒷받침해 주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그 5월 고용 지표에서 3.7%를 기록해서 완전 고용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가장 낮게 유지되고 있고요. 신규 일자리도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올해 들어서 평균적으로 31만 4천 개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도 목표치가 좀 수정됐습니다. 지난 그 6월 29일 지난주 목요일 날 1분기 성장률이 그 수정치가 발표됐는데 당초에 1.1%로 나왔는데 수정치에서 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그 경제 지표 수치가 전부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이제는 좀 올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력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뭐 소비가 핵심이죠.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비가 안 되면 그 소비가 위축되면 굉장히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1분기 소비 지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2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분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물가가 높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돈을 쓰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쓸 돈을 쓴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도 적당히 괜찮고 또 경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그 상황, 미래에 대해서도 좀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잇따라 좋은 경제 수치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만큼 그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해도 물론 요즘은 이제 고공행진을 지나서 이제 완연한 하락세에 들어갔지만 어찌됐건 그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고 여기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긴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미국 경제의 저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경제가 좋은 흐름으로 가는 데는 좋지 않은 그런 그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 경기 침체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 지출과 가계 지출이 충분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완만하게 내려가서 연착륙을 함으로써 스무스하게 이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업계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네.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죠. 이 부자들, 슈퍼리치들이 지금 힘들다. 이제 부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부자들은 아시다시피 전체의 1%도 안 될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힘든 거는 그 전체적인 경제 흐름으로 볼 때 일반 서민들, 절대 다수인 서민들이 힘든 것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오히려 덜하다는 이제 그런 분석인데요. 특히 정보통신 IT 업계를 보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만한 그런 그 유명 이런 IT 업계 그 회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라내고 직원 수를 줄이는 이런 조직 몸집을 상당히 이제 축소시키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도 일부 사업 부서를 정리하면서 역시 대규모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IT라든가 월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IT나 월가의 상황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치가 보여주듯이 좋고요. 다만 IT 쪽, 월가 쪽은 좀 더 나쁘다는 거죠. 좀 더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경기가 아직 완전히 그 좋아지기 전 이런 상황에서 비용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런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분야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로 이끄는 그런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일부 산업이 돌아가면서 부진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이제 롤링 리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순환 침체죠. 순환 침체. 그러니까 여러 분야 중에서 지금 IT가 좀 안 좋고 IT가 구조조정하니까 그다음에 월가가 좀 안 좋아서 월가가 또 구조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침체가 돌아간다는 거죠. 롤링 리세션. 그래서 일부 분야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미국 경제에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톰 바킨 총재가 롤링 리세션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일부 분야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T나 월가에서 대량 감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거고요. 고임금 화이트 칼라 직종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워낙에 평소에 그 임금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저축도 많이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일자리가 사라진다 해도 또는 뭐 임금이 좀 삭감된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걸 버텨낼 여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소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 칼라 직종들, 종사자들이 어려운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많은 뭐 보도가 나오잖아요. 부자들이 힘들다. 부자들이 힘든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도 쓸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망해가지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가 그런 게 망해도 3대를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뭐 100만 불 벌던 걸 이제 70만 불밖에 못 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화이트 칼라 이 부자들, 고소득자들은 실직을 해도 소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악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민 경제가 살아있는 한 미국 경제는 괜찮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네.
얘기하십시오. 네. 네네. 연준이 올해 하반기 안에 한번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앞서 얘기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그런가 되는 봐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흐름 굉장히 좋은데 지금 흐름이라면 연착륙이 가능한데 네. 연준이 여기에 태클을 거는 거죠. 연준이 볼 때는 아직도 그 CPI가 그 4%잖아요. 네.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가 2%인데 아직도 2배 높고 그리고 너무 일자리가 창출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너무나 낮고 이러니까 연준이 볼 때 야 이거 경기가 좋은데 그 물가가 4%에서 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세게 긴축을 줘야겠네. 더 경제가 나빠지게 만들어야 되겠네. 이게 연준 생각이죠. 그러니까 연준은 올 하반기에 한 최소한 한 번, 많으면 2번까지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긴축이 더 가해지는 거니까 그게 혹시 경기 침체의 어떤 요소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이런 그 긴축 이 2번의 금리 인상 이것도 지금 충분히 시장에 예측이 되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경제가 버티는 수준을 보면 연준이 2번 더 금리 인상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도 다 버텨낼 것이다. 예. 지금보다 좀 더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결국은 버텨낼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연준이 그럼 2번 인상해도 물가가 2% 비슷하게 안 떨어지면 또 그럼 하나? 또 또 올릴 하나. 건가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 거의 6%로 간다. 기준금리가 6%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기준금리를 7%, 8%까지 올릴 겁니까? 이게 연준의 고민인 거예요. 금리가 7%, 8%까지 가면 그것도 미친 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두고 봅시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대학 입시 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판결이 네. 이 레거시 기부금 입학 제도라는 새로운 후폭풍으로 또 이어지고 있네요. 맞아요. 이 Lawyers for Civil Rights 줄여서 ACI라고 하는데 인권을 위한 변호사들이라는 그런 그 인권 변호사 단체입니다. 네. 여기서 하버드 대학 입학 정책 을 정면에서 문제 제기했어요. 교육부의 하버드 대학의 리가시 기부금 입학 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리가시 기부금 입학은 미국 명문 대학들이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다 하는데 다 그 갖고 있는 제도죠. 네. 그 학교 재정을 충당할 수 있고 또 엘리트 기득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받고 뭐 자녀들을 그 유명인의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인권 변호사 단체가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리가시 기부금 입학 제도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인종차별이라고 네. 예, 하버드 대학의 리가시 기부금 입학 제도가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좀 촉구를 한 겁니다. 네. 이 인권 변호사 단체가 교육부의 하버드 대학의 그 레거시 기부금 네. 입학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번에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소수계 어찌 됐건 그 특정한 일부에게 특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입학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하버드 대학의 그 레거시 기부금 입학제도 똑같다는 거죠. 왜 특정한 잘 사는 계층에 특정한 하버드 동문이라든가 하버드 교수 자녀라든가 또 뭐 그런 뭐 대통령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 거기에 정당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많은 돈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기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거는 차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그 제도가요. 네. 백인을 특별히 우대한다라는 뭐 수치적인 뭐 증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없으면은 네. 이게 그 설득력이 없는데 이 인권 변호사 단체가 이번에 제기한 걸 보면 전미경제연구소 NBEI라는 전미경제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수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하버드 대학 리가시 기부금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70%가 백인이라고 이렇게 네. 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고요. 일반 전형 과정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백인은 전체 40%.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입학하는 백인들은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이 레거시 기부금 제도로 입학하는 백인들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 뭐 운동 선수들, 레거시 총장 관심 리스트에 있는 그런 그 유명인 자녀들, 뭐
교수 자녀들, 학교 관계자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레가시 기부금 제도로 입학을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의 자녀, 돈 많은 부자들의 자녀 등이 이 레가시로 입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하버드도 뭐 교수 인원이라든가 교실 강의실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많이 뽑힐수록 일반 경쟁을 통해서 뽑힐 수 있는 학생들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하버드 대학을 겨냥해서 이런 이제 민원을 요청했지만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하버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미국의 아니야, 모든 대학이 그건 다 문제가 되죠. 네. 예. 아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케이 너희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그런 이유로 없앤다면 그 백인들에게 유리한 이거 다 없애라.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미국 사회의 분열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화 그런 영화 많죠. 젊은이들이 아버지 엄마 네. 백으로 이 대학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이 스토리들은 굉장히 많죠. 유명 정치인들 가운데 조지 그 W. 명문대- 부시 대통령도 네. 그렇죠. 그렇죠. 예일 대학을 네. 들어간 것도 사실 뭐 이런 아버지. 레가시 제도로 네.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데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과연 이 제도까지도 손을 보게 될런지 참 궁금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